안녕하세요. 지오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텝 2의 세 번째 유형입니다. 로그의 성질의 활용 관련된 유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20페이지고요.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표 문항으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보죠. 자, 10의 거듭 제곱이 해당되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수저상 A, B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N은 자연수예요. 그래서 10의 거듭 제곱꼴이다 라는 건 무슨 얘기냐? 자, 밑이 지금 10이 생략되어 있는 상용로그죠. 그렇다면 요 A, B가 요 진수 자리에 있잖아요. 진수 자리가 10의 거듭 제곱이 들어간다면 결국 요 로그 A나 로그 B의 값은 그 자연수에 해당되는 값일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로그의 성질로 이제 분리가 가능하니까 어떤 자연수끼리의 등식, 그게 주어진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하고 B를 설정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0의 거듭 제곱입니다. 그래서 쌤은요 10의 m제곱 그리고 B는 10의 n제곱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물론 여기서 m과 n은 자연수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주어진 이 식에다 대입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로그의 좌변 보시면 a분의 b. 자, 그러면 10의 m제곱분의 10의 n제곱이니까 10의 m-n제곱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n-m제곱. 자, b를 a로 나눈 거니까. 자, 거기다가 루트 씌운 거고요. 자, 그다음에 로그 a는 바로 m이 되겠죠. 자,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n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루트 같은 경우는 지금 2분의 1. 자, 즉 이렇게 쓸까요? 10에 2분의 m-m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죠. 자, 그러면 요 로그의 성질에서 요게 앞으로 팍 튀어나오면서 로그 11이니까 생략 가능. 즉 2분의 n-m 요게 m분의 n과 같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 우리는 A, B를 구한다는 것은 M과 N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B의 순서상 개수나 요 M과 N 하나씩 구할 때마다 A, B가 정해지니까 M, N의 순서상 개수나 동일하겠죠. 그쵸? 자, 그럼 요 등식을 만족하는 결국에는 MN 순서상 개수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이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해주면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한 게 같다 이렇게 되니까 nm 마이너스 m제곱 요게 2n이다 라고 하는, 자, m과 n 두 개 있고요. 식은 하나밖에 없는 바로 부정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은 말 그대로 자, 미수의 개수는 두 개지만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식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해를 정할 수 없이 많은 방정식인데 이 조건 때문에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m과 n이 자연수다 라는 거 가지고 추론을 해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자연수를 대입하면 이게 요 등식이 성립할까라는 거는 자, 일일이 그냥 다 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 추론이 좀 가능한 형태의 꼴로 식변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고백꼴로 많이 만드는데 그럴 때는 보통 차수가 동일할 때인데 m은 2차인데 n은 1차죠. 그래서 이게 고백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어려운 상태예요. 이거는요. 자, 그렇다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m에 대해 정리할 거면 2차가 되겠고요. n으로 정리하면 1차가 되겠죠. 우선 더 간단한 건 1차니까 쌤은요 n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2에는 좌변을 좀 이항해서 n으로 묶어주시죠. 그럼 m-2 이렇게 n 이렇게 되고요. 자, 요 마이너스 m제곱은 우변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n에 관한 마치 1차 방식 풀듯이 이렇게 풀면 n의 값이 나오겠죠. 그 m-2분의 m제곱이라고 나올 텐데, 자, 이렇게 식을 바꾸면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해요. 왜? 좌변에 있는 n이 자연수죠. 자, 근데 m도 자연수인데 m 자연수 가지고 이렇게 분수꼴을 만들었죠. 근데 요게 결국엔 요 n이어야 되니까 요 값이 자연수여야 되겠구나라는 거죠. 자, 자연수려면 요 분자하고 분모하고 약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좀 파악하기 힘들죠. 그래서 가분수여서 그렇습니다. 대분수꼴로 바꿔주셔야 돼요.
분자 차수가 더 낮아지게끔. 자, 그러면 10변형 해보죠. 자, n-2 가지고 약분이 되려면 쌤이 자 요렇게 m-4가 있어야 이렇게 약분되죠. 더하기 4 원래식대로 이렇게 해주면, 자 이건 굳이 안 써도 되죠. m 더하기 n- 이렇게 합차로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약분하고 나면 m 더하기 2 남고요. 이렇게 분리해서 n-2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변식을 변형했어요. 추론하기 편한 형태로. 그럼 m이 자연수니까 m 더하기 이건 자연수인 거 확인이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얘만 자연수면 되겠다. 자, 요게 자연수여야 되고 사실은 뭐 정수여도 상관없겠죠. 요것하고 더한 거 n이 자연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요것 또한 이제 자연수 혹은 정수여도 돼요. 또는 정수여도 상관없는데 전체적인 값이 n이 당연히 자연수가 나오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분모가 이제 4하고 약분돼야 되는 거니까 4의 약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 2, 4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의 정수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봐요. 자, n-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m이 자연수죠. 자, n-2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을 거고요. n-2가 마이너스 2여도 될까라는 거 또 한번 뭐 해보죠. 마이너스 2 뭐 결국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음의 정수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케이스를 나눠 봅시다. 그럼 m이 될 수 있는 거. 자, m-2가 1일 때 요거는 m이 3일 때가 되겠죠. 그 다음은 여기다 다 2를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4일 때, 그 다음에 6일 때. 자, 음의 정수일 때도 한번 해봅시다. 1일 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안 되겠다, 그죠? 0일 때, 그러니까 이건 안 되네, 아예. m이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게 1, 3, 4, 6 이 정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n이 정확하게 자연수가 되는지 한번 검증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m에 3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맞나요? 자, 그러면 3 대입하면 얼마 나오나? 여기다 한번 해보죠. 여기가 5가 되겠고요. 여기 4니까 9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4 대입해서 그대로 n값 구해주면 계산하면 8 나오겠습니다. 자, 6 대입해서 여기다 계산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9가 나오겠고요. 자, 1 대입해보죠. 그럼 3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래서 이건 탈락이다. n이 음의 정수가 나왔으니까 자연수여야 되는데, 그래서 가능한 mn 수상은 3,9 4,8 6,9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결국은 n의 개수나 a, b의 개수나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여기다 넣으면 a하고 b가 나오는 것 뿐이니까 개수니까 굳이 대입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3개가 정답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였지만 결론적으로는 요 부정방정식을 풀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는 우리 고1 과정에서 배웠던 그 부정방식 풀이 이런 것들이 수능 볼 때까지도 내신 볼 때도 마찬가지고 응용 문제에 요 마무리 계산으로 참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나올 때마다 좀 잘 정리해 보셔야 되겠어요. 결국은 식변형을 할 줄 아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집합의 원소 중에서 유리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원소가 이거잖아요. 조건제시법에서. 그렇다면 로그 A의 B 이렇게 해서 로그 값이 이게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개수가 몇 개냐? 그럼 A,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뭔지 봤더니 자연수고요. 100과 1000 사이에 있는 두 자연수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게 유리수, 즉 분수가 될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보는 추론 문제인 거예요. 활용 문제니까. 자, 이렇게 감이 잘 안 잡힐 때는 뭐 하시는 거냐면요. 항상 모든 활용 문제는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자, 로그 A의 B 이런 로그 값이 유리수, 분수가 될 때가 언제지? 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생각하기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0과 1000 사이다 이런 건 좀 무시하고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뭐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쌤은 뭘 쓴 거냐면요. 로그 8의 4 같은 걸 쓴 거죠.
이렇게 a, b 자리에 어떤 자연수를 넣었을 때, 자 이거는 2의 거듭적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렇다면 3분의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로그 2 이렇게 하면서 유리수가 되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게 같은 2라든가 아니면 3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3의 5제곱, 뭐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5분의 2잖아요. 이런 식으로 밑과 진수가 자 동일한 이렇게 수에 대한 거듭제곱으로 표현될 수만 있는 자연수라면 이렇게 유리수로 나오겠는데 라는 생각.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A, B는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같은 빛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수의 거듭제곱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럼 유리수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야. 자 A하고 B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2의 m제곱 이런 식으로, B가 2의 n제곱 이렇게 이런 꼴이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그 a의 b라는 것은 로그 2의 m제곱 2의 n제곱 이렇게 돼서 n분의 n이라는, 그래요, 이렇게 유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mn은 자연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자 mn은 자연수고요. 결국은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될 수 있는 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제 풀어보죠. 근데 100과 1000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100보다는 2의 m제곱이 크고 그 다음에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자 그럼 2의 거듭제곱 중에서 100보다 큰 걸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그럼 2의 몇 제곱부터 되나요? 2의 7제곱부터 되겠다. 그쵸? 그럼 128. 2의 8제곱은 256. 그다음 2의 9제곱까지 512. 2의 10제곱은 1000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A, B가 될 수 있는 꼴들이 이렇게 세 숫자. 근데 A보다는 B가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A가 이렇게 2의 7제곱이면 B가 2의 8제곱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n분의 n이라는 최종적으로 유리수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요 원소 중에서 유리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요 n분의 n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보면 되죠. 그러면 7분의 8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근데 7분의 9도 가능하겠죠. 자, 8분의 9도 가능할 겁니다. 이게 A고 이게 B면 8분의 9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2의 거듭제곱 말고 3의 거듭제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가 3의 m제곱 B가 3의 n제곱 이렇게 동일한 수의 거듭적으로 표현될 때 역시나 마찬가지 로그 A의 B가 우리가 원소고요. 자 그러면 로그 3의 m제곱 3의 n제곱 이렇게 되니까 n분의 n, 역시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유리수 원소는 n분의 n입니다. 자 이것도 그대로 한번 동일하게 접근하면 돼요. mn 자연수라는 거 그냥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100보다는 크고 3의 m제곱 그 다음에 3의 n제곱 3의 거듭제곱 중에서 100과 1000 사이에 있는 걸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의 4제곱은 안되고 81이니까 3의 5제곱 243 되겠고요. 그럼 3의 6제곱 곱해주면 729. 3의 7제곱은 넘어서네요. 1000을 그렇게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분의 n이 될 수 있는 건 5하고 6, 그래서 5분의 6 이렇게 유리수 하나 나오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 B가요 뭐 4의 거듭제곱일 수도 있죠. 그래서 A가 4의 m제곱, B가 4의 n제곱 이런 꼴일 수도 있죠. 물론 로그 A의 B 이렇게 해서 그대로 요거 생략할게요. 대입하면 n분의 n이라는 우리가 원하는 유리수인 원소가 나오는 거죠. 자 이제 4의 거듭제곱은 앞서서 뭐 2의 거듭제곱 봤던 거하고 같은 걸로 보시면 되는데 한번 넣어보죠.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4의 거듭제곱 중에서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죠. 그러면 4의 몇 제곱? 4의 4제곱 4제곱이 256. 그러면 4의 5제곱 이게 1024네요. 그래도 없네. 없어요. 즉 4의 거듭제곱 중에서는 100과 1000 사이에 있는 수가 이거 256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뭐 없네요. 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하고 B가 5의 거듭제곱일 때 B가 5의 n제곱 이렇게 돼도 우리가 로그 A의 B는 그대로 대입하면 n분의 n이라는 유리수 원소가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100보다는 크고요. 그다음 1000보다는 작은 거. 자, 5의 거듭제곱 중에 5의 세제곱 요건 125죠. 그다음에 5의 4제곱 요건 625입니다. 5 곱하면 또 없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n분의 n 되는 거 나오네요. 얘가 a고 얘가 b면 3분의 4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이제 또 이제 뭐로 가야 돼요? 6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제 6의 거듭제곱 중에는 100과 1000 사이에 있는 거, 여기 1000이구나. 여기 정정할게요. 1000. 자, 100과 1000 사이에 있는 게 6의 거듭제곱 중에 있는지 두 개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그 다음 7의 거듭제곱 더 없고요. 8의 거듭제곱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100과 1000 사이에 자, 이렇게 거듭제곱인수 최소한 두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지금 5까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고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유리수의 개수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정답은 5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정답 구해봤고요. 여러분 교재 뭐 혹시라도 해설지나 좀 보시면 해설지에 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네 번째 유형이죠. 빛이 5인 게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답이 지금 요거 하나가 빠져서 4개라고 나와 있는 교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블랙라벨 교재가 새로 심판이 나올 때는 이 오답이 바뀌어서 지금 해설에는 지금 쌤이 가지고 있는 교재 기준으로는 4라고 나와 있고요. 그게 잘못 나와 있는 겁니다. 답이 5개로 좀 고쳐 주셔야 되겠고요. 아마도 나중에 이제 재판해가지고 나올 때는 다시 한번 심판 나올 때는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답은 5개로 좀 수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나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활용 문제는 첫 접근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 값이 언제 유리수가 될 거다라는 그런 추론 능력, 그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문제 풀어봤고, 그 다음 문제로 가보죠. 그 다음 문제요 1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K가 1, 2, 3 이렇게 계속 나가는 자연수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BK라고 되어 있는 요 B1, B2, B3, B4 이렇게 쭉 가는 요 값은 0 또는 1 중에 하나래요. 자, 그랬을 때 로그 5의 2에 해당되는 값을 다음과 같이 우변처럼 이렇게 나타냈을 때 B1, B2, B3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추론 문제가 되겠는데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로그 5의 2라는 거는 로그 5의 5가 1이니까 1보다는 작은 0. 뭐뭐야. 그쵸? 그 0. 뭐뭐를 이렇게 자, 분모가 2에 거듭제곱되어 있는 분수의 합으로 쭉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B1, B2, B3를 좀 추론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는 안 되지만 이 식을 변형해서는 알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식의 변형할 거냐? 자, 이 분모 2를 하나 좀 없애보려고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좌변은 2 로그 5의 2 이렇게 되겠죠. 우변에도 2 곱하면 B1 그리고 2분의 B2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B3 2의 세제곱분의 B4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B1이 추론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2 로그 5의 2라는 값의 입장에서 보자면 요 B1이라는 게 0 또는 1이죠. 그래서 요게 바로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요 뒤에 있죠. 요 분수의 합으로 쭉 쌤 박스 친 여기가 바로 뭐가 됐냐? 그러면 소수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이 문제를 쌤이 학원에서 좀 풀이할 때 보면 이런 질문 하는 친구도 있어. 즉 뭐냐면 요 뒤에가 소수분인 걸 어떻게 확실해요? 이 BK가 1일 수도 있는데 2분의 1, 뭐 예를 들어 4분의 1, 8분의 1 계속 더하다 보면
이게 소수가 아니고 정수 이렇게 뭐 1점 뭐뭐 2점 뭐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더하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실은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무조건 소수분이 1보다는 작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 교육 과정에서는 이 수원에서는 알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는 과목에서 1단원에 등비급수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 등비급수를 배우고 나면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분자 다 1일 때 그나마 0 또는 1인데 1일 때를 다 1이라고 가정하면 제일 큰 값이잖아요. 그나마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뭐 16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등비수열에 총 무한히 더한 합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뭐 그게 1-r분의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가장 커봐야 얼마냐? 그러면 2분의 1분의 1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1보다는 어떻다? 작은 값, 소수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교육 과정에서 미적분까지 배워야 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그것까지는 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 요 뒤에가 어느 정도 그냥 추론, 그냥 소수 부분이다라고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자, 이거 좀 비용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로그 5에 자 2를 여기다 두면 4죠. 로그 5에 4입니다. 자, 근데 로고의 4를 생각해 보시면 로고의 5보다 작으니까 이게 0. 뭐뭐죠. 그쵸? 그러니까 B1이 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별표도 없겠다. 그냥 B1은 0입니다. 이 값이기 때문에 B1은 그냥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이니까 생략하고 나면 이렇게 우변이 남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등식인지 나온 건데요. 그쵸? 됐습니다. 자, 뭐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제대로 썼네요. 제대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B2를 추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추론하는 거야. 2의 로그 5의 4. 자, 이 곱하니까 B2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2분의 B3. 그 다음에 2제곱분의 B4. 굳이 하나 더 쓰자면 2의 세제곱분의 B5 이런 식으로 쭉 갈 거란 말이죠. 역시 선생님이 괄호 쳐보면 여기가 바로 소수 부분, 요 앞에가 정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값 다시 한번 써볼까요? 로그 5에 자 2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4제곱 16이 되겠죠. 자 로그의 16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로그 5의 5가 1이잖아요. 그거보다는 크고 로고의 25가 2죠. 근데 이거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거는 1점 뭐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값이 대략적으로는 1점 뭐뭐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수분인 B2 자체가 얼마? 1이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B2가 1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좌변 로고의 16이었죠. 그게 자 우변 여기 1이었어요. 그 1을 이항하면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2분의 B3 2제곱분의 B4 2세제곱분의 B5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1이 로고 5잖아요. 그래서 빼고 나면 로고에 이 상태에서 나중에 변형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죠? B3까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또 2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에 로고에 16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B3 자 2분의 B4 2제곱분의 B5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동일하죠. 그 다음 과정은 자, 여기 괄호친 부분이 이제 소수분이 되어 있고요. 이거의 정수 부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의 정수 부분 좀 알아볼까요? 자, 로그 5에 자 2가 올라가고 나면 16의 제곱이죠. 그쵸? 그거를 자 요게 로그 5에 25니까 계산하면 25분의 자 16의 제곱이면 256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요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좀 볼까요? 25분의 256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0점 뭐뭐 자, 대략적으로 보세요. 로그 5에 10점 뭐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앞서도 봤듯이 로그 5에 10 정도에 해당되는 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는 얼마? 1점 뭐뭐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B3 값이 1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0변형을 통해서 양변에 계속 2를 곱해가면서 정수 부분을 추론하는 문제다라고 이 유형은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신에 워낙 좀 출제율이 높은 내신에 좀 잘 내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풀이법 자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2를 계속 곱해가면서 10변형하고 그때 정수 부분들을 계속 골라내는 문제다라고 좀 유형 정리를 놓기를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B1, B2, B3 다 나왔어요. 이거 더하면 됩니다. 자, 0, 1, 1 더하니까 2. 그래서 2가 바로 정답이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로그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x가 6개가 나온다. 그때 자연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역시나 활용 문제 추론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값이 자연수가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복잡하죠. 이 복잡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수인 겁니다. 진수. 자, 밑이 2라는 게 포인트로 느껴집니다. 밑이 2인 로그 중에서 자연수가 되는 거는 그래요. 로그 2의 2 이게 1이라는 자연수. 로그 2의 4 이게 바로 2라는 자연수. 로그 2의 8 요게 그렇죠. 3. 로그 2의 16 이게 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어진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요 진수가 2의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값이 자연수가 되는 거는 요 밑줄근 요 2차식에 해당되는 요 진수. 자, 요 진수에 해당되는 값. 요 값이 2일 때, 4일 때, 8일 때, 16일 때 이런 식으로 2의 거듭제곱일 때마다 자연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2차 방정식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라는 거는 바로 우리가 그래프로 해석하잖아요. 즉 좌변에 있는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요 상수, 그 상수 함수하고의 만나는 교점의 개수입니다. 그 교점의 개수가 6개가 나올 때까지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어진 함수는 위로 블록에 해당되는 이런 식의 2차 함수에 해당되겠죠. 됐습니다. 꼭지점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형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마이너스 2로 좀 묶어보죠. 묶어보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다음과 같이 식이 변형이 되겠고요. 뒤에는 8분의 a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x가 4분의 a일 때, 자, 요 값이 8분의 a 제곱 더하기 3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게 우변 2일 때라는 거는 y는 2라는 요 상수함수하고 만나는 교점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래서 요 2일 때 x 값은 2개 나오는구나. 자, 근데 x 값이 6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요. y는 4 그었을 때도 2개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y는 8 그었을 때도 2개. 여기까지도 이미 6개가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은 y는 16 거야 되는데 16은 만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y는 16은 요 위쪽에 이렇게 나와야만 만나지 않고 이렇게 6개인 상황이구나. 자, 이제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려면 저 꼭지점 8분의 a 제곱 더하기 3이라는 게 8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고 16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구나. 요거까지야. 자, 그래서 8분의 a 제곱은 각변에 3을 빼주죠. 자, 그 다음에 각변에 8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40보다는 크고, 자, 8을 곱하면 8, 8, 3, 104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근데 a가 지금 자연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연수 제곱해가지고 40보다 큰 거는 7, 7, 49, 7부터요. 8의 제곱, 그 다음에 9의 제곱, 10의 제곱도 가능하네요. 11부터는 안 되겠다. 그쵸? 그래서 A 값이 될 수 있는 건 7, 8, 90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A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7, 8, 90을 더해서 34라는
정답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도 활용 문제로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로 값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것 통해서 이 진수가 2일 때, 4일 때, 8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 풀이까지 갈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활용 문제예요. 자, 출제율 높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길 권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유형 준비된 거는 다 풀었네요. 그쵸? 12번까지 있는 로그 성질의 활용 문제들 풀이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네 번째 유형이죠. 상용 로그 관련된 문제들, 또 상용 로그는 또 어떤 식의 접근을 하는지 그 접근법들이 또 독특한 접근들이 다 있거든요. 그 접근법들을 하나 또 꼼꼼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